네, 다음으로 한국인문학총연합회 회장이신 홍익대 박일용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인문학총연합회장 박일용입니다. 저는 인문학진흥을 위해서 지원 예산 방안이나 내용이나 정책,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제자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인문학, 인문사회과학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과학기술연구하고 인문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문학의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의해서 통과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5조 2항에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노트라고 하는 것은 실험실에서 한 연구를 재현하고 또 연구 성실성, 이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문학, 인문사회과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재현 가능한 어떤 수식 형태의 추상적 원리를 추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인문사회과학 연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사유, 그리고 사회와 문화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재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과학기술 연구와 인문사회과학 연구를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고 법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을 이렇게 강요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인문사회과학이 처해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류학적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근대의 분과적인 학문 체계는 과학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 과학기술 연구에서는 미시적으로 대상을 세분화해서 추상적인 원리를, 보편적인 원리를 추출하고 그것을, 즉 가치와 연관되지 않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 독립적인 이런 연구를 한다라고 목표를 내셉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연구가 우리가 지금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연구 개발이라고 하듯이 이 과학기술 연구는 근본적으로 개발, 발전이라고 하는 당위적인 논리에 종속되어서 연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 문명을 생산하는 데 결정적인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문사회과학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회의 가치 연관적인 담론을 또는 사상을 생산해내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아주 미시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연구하는 이런 근대적인 분류학적 학문 체계는 인문사회과학의 보다 큰 거시적인 어떤 목표하고는 상충되는 지점을 갖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근대적인 학문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 대상을 미시적으로 분류해서 우리 인문사회과학도 그 영역의 세부적인 문제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발전하는 학문 발전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거시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담론 체계를 생산하는 데는 이렇게 미시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분과적인 학문 체계가 발전할수록 연구 영역 간의 격차, 격벽 이런 것들이 대단히 공고해져서 연구 그 자체가 보다 거시적인 문제로 연관되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분과적인 아주 미시적인 영역의 파편적인 형태의 연구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 거시적인 담론 체계를 생산하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대학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학문 체계를 벗어나서 제가 알기로는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사적인 연구기관을 설정을 해가지고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과적인 학문 체계 내에서 거시적인 담론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아주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과적인 학문 체계로 나아가면서 현재 대부분 연구 지원 체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성과주의적인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사회과학에서 과학기술처럼 이렇게 성과주의적인 연구가 강요되는 경우에는 학문 발전 측면도 있지만서도 오히려 학문 발전을 가로막고 인문사회과학의 생태계 그 자체를 황폐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문사회과학이 이렇게 정량적인 수치적인 성과주의적인 평가 체계가 갖추어지면서 분과학회가 무수히 만들어지고 또 개별 연구자들도 연구 성과가 대단히 확장되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학문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소규모 연구 성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소수의 소규모적인 연구 공동체 내에서 소통이 되는 파편화된 연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문사회과학 연구라고 하는 것들은 미세한 연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대한 거시적인 담론 체계와 연계되어서 피드백적인 성격을 가지고 미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거시적인 담론 체계의 의미를 구현해내는 연구가 돼야지 되는 것인데 현재 인문학 연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한 거시적인 담론 체계와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황폐화되는 이런 현상을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체계 문제나 정책적인 지원 문제나 예산 문제나 다양하게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상 인문학 자체 내에서 위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거시적인 담론 체계를 생산해낼 역량을 손상시키는 이런 성과주의적인 또는 미시적인 분과 체계적인 학문 체계 이런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 교수들은 논문 쓰느라 공부할 겨를이 없다.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들을 합니다. 즉 그런 것은 논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닌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성과주의적인 학문 생산 체계 이런 것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특히 젊은 연구자들, 새로 진입하는 젊은 연구자들일수록 안타깝기 짝이 없게 이런 미시적인 연구 논문 쓰는데 얽매여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딱 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35년 전에 학문을 시작할 때 그리고 한 10년 전 뒤만 하더라도 연구 문제 그 자체가 보다 쟁점적이고 학술적인 담론 이 자체를 생산하는 형태가 어느 정도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40대 중반 정도 됐을 때는 저희가 속한 소수 분과 영역 체계 내에서의 어떤 논쟁적인 쟁점을 만들어내는 행복한 시절, 비교적 행복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5세 된 이 나이에 들어봤더니 우리 연구 영역 내에서 작은 단위에서도 쟁점적인 연구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주 생활적인 미시적인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문학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삶과 사회 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 수준이 그 사회의 이해 수준이라고 했을 때 인문사회과학의 수준은 그 사회 수준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에 상응하는 학문 생태계의 부활은 우리 사회의 미래적 전망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계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분과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체제로서 인문사회과학적 교육을 바탕으로 한 대학의 독자적인 교양교육 과정 그리고 그것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인증제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국가에서 대폭적으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저는 비교적 성공적인 인문교양학 과정의 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다 사실상은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인문사회과학적 학문 이런 것을 전제로 한 어떤 교육 체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과적인 학과 단위의 학문 체계에 종속되어서 교양교육이 사실상은 황폐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제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거시적인 학문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연구소 중심의 공동 연구 체제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 개별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들은 성과주의적인 연구, 파편화된 연구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 거대한 담론, 학제를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국어 국문학이지만서도 다산의 문학을 연구한다. 철학이나 또는 역사나 우리 문학이나 이런 것들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은 연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시적인 어떤 학제 간의 연구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소 지원에 의한 연구 정책이 대폭 심화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연구자들이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개별 논문 중심으로 양적 평가 체제에 갇히지 않고 거시적인 주제를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금은 연구 논문 한 편의 연구이지만서도 저서 중심에, 제가 1년 다니지만서도 학자가 학문의 길에 들어선다고 한다면은 5년 내지 10년 또는 평생 30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획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연구 지원 체계, 조금은 우리의 지금 현재 성과주의적인 연구 지원 방식하고는 거리가 있는, 어찌 보면 황당무계한 것이지만서도 사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 역량은 이제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 거대한 담론이나 학술, 철학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느리게 큰 연구를 일평생 거대한 학자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큰 학자들을 키울 수 있는 연구 토대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고서 학문 생활을 거의 마감해 가지만서도 새로 진입한 분들은 일생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해서 세계적인 대학자, 한국적인 학문 사상 체계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